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실 걸 말씀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2020년도 4사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번 마지막 방송에서 허피디님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댓글을 좀 달아라 했는데 아무도 달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가계의 동향을 수입이 얼마나 줄었고 사업소득은 얼마나 되고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를 소득 5분위별로 나눠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우리가 자영업자로 항상 봐서 상위 20% 안에 속하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소득으로도 보고 지출로도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4사분기입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가계 동향,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집세 여러 가지 세금들, 뭐 양도소득 뭐 이런 거 모두 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사실은 압축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많이 줄었죠. 근데 사업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것. 제일 많이 줄었다는 거. 이게 근 몇 년간 가장 떨어지는 분기로 해서 작년 4사분기가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스튜디오도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맞아. 어디 똑같이 일치하네. 그렇죠. 완전 1차죠.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가장 잘 됐던 시기가 가장 안 됐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계곡에서 빠져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상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작년 4사분기에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작년 4사분기 한 달이 지금까지 했던 그 창업 기간 중에 가장 순수익률이 높았어요. 오프라인이 아니신 거예요? 오프라인인데. 어머.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운영을 얼마나 쫙 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희들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장이 투입되고 방만하게 지출하고 그냥 막 지출했던 부분을 살아남기 위해서 지출을 다 펼쳐놓고 오히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최적화하듯이 쫙 최적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세금 관련 그리고 이제 인적 관리 관련해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율을 한 거예요. 거기에 최적화시키려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안 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컴퓨터 최적화시키듯이 가게를 쫙 최적화시켰더니 자 이제 6년 만에 최고 순수익률이 확 올라갔구나.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 시스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냥 너무 충분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인력 관리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창업자 얘기했지만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도 망하고 작은 가게도 이런 시기에도 최고 매출 그러니까 매출 관련해서 최고 순수익을 올릴 수 있구나 해서 사실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말로만 잘하면 돼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봤고요. 또 어떤 한 분은 그 권리금 주고 들어갔거든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가게보다 4배 매출을 왔다. 나는 그러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진짜 누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도 굉장한 변수다. 맞아요. 이것도 가장 엄청 큰 변수죠. 진짜 큰 변수다. 근데 사업성 이제 구조도 되게 사업의 구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큼 진짜 변수가 바로 누구냐, 누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시스템이 리스크 매니지까지 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시스템은 항상 가는 그렇죠. 거고 그거를 비틀어주는 건 사람이니까. 그렇죠. 시스템 그냥 처음 기본에 있었었던 변하지 않는 그런 거고 거기에다 그렇죠. 무엇이 이제 그게 변수인 거죠. 좀 이거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 변수가 창업자이다.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최적화 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스몰 비즈니스를 넘어서 큰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하는 바가 진짜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죽음의 계곡에서 뭐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계곡에서 진짜 새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답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화이팅을 합시다. 네. 와, 정말 대단하다. 누군지 궁금해. 진짜 대단하죠.
그러면은 저희 사업소득이 가장 큰 보폭을 낮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소득 이렇게 는 거 보세요.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그러니까 보니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맞네. 엄청 7%. 이게 느껴지시죠? 예, 예. 특히 4, 4분기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는지가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소득에서 많이 망그러진 사장님들이 재산소득에서 그나마 돈을 더 벌어서 그나마 다행히. 이제 메꿨나? 폭등이 안 일어나고 네. 폭등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맞아. 나라 진짜 난리 났을 뻔했는데 주식이랑 주식 부동산이 둘 다 올라서. 호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전 소득 플러스 25.1%. 이전 소득은 뭐예요? 양도소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는 소득이에요. 집, 관련해서 거의 집 그다음에 양도세다. 현금 이런 거 아. 다 분산하고 양도했잖아요, 많이 아. 우리. 그래서 우리 맞아, 맞아. 법무사님 세금 엄청 바쁘다고. 아낀다고. 예, 맞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상속하고 예, 막. 뭉탱이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지. 그게 우리 움직이더라고.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또 아니 다른 다행히 데서 사 재산이 있거나 이제 이전 소득 있으신 분은 거기서 다행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땅도 없고 많이 했다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정 비용이 많이 컸다면,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큰 사업을 했던 분들은 좀 힘들었었겠다. 역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이거는 장기 트렌드죠. 어. 이거는 더 이상 멈출 달걀 수 부산하는 꼭 가져가야 무공돈.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그쵸. 이제 비경상소득. 이건 뭔가요? 이것도 엄청 많죠. 이게 뭐예요? 정기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퇴직금 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퇴직금 같은 거. 아니 프리랜싱이라든지 파트타임도 이게 포함됐나요?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10년 뭐 장기 네. 아마 퇴직금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퇴직 많이 시켰나? 그랬죠. 정리도 많이 됐고 네. 그랬었던 것 정리 같아요. 되셨잖아요. 아니 정리 아니 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저희 팟캐스트 했잖아요. 나갔잖아요. 그 부서에서. 그래요. 예전에 그렇지, 팀 없애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거 상무님 나가셨다고 한번 아, 맞아요, 방송에 그러니까 이분 여기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음식점들도 이게 퇴직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이것도 직원들. 진짜 만만치 않아요. 뭐 한 2, 3년 일하면은 400만 원 훌쩍 넘어요. 기본 500만 원 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모가 컸던 사업장들이 정리를 규모를 작게 하고 만약에 분산을 했다면 그러니까 덩어리 큰 것들을 작게 두 개로 가져갔다면 아마 퇴직한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노란 우산도 여기 포함될까요? 포함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가게를 닫았을 때 받는 맞습니다. 것도 정확해요. 노란 우산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 한 번에 가져오게 되겠죠. 모든 자영업자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했는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스튜디오는 굉장히 힘들었죠. 아 그렇죠. 스튜디오는 그쵸.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도 사업소득은 마찬가지였다. 네. 다행히 유튜브 쪽으로 이제 준비했던 게 이 시기 때 조금 그나마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죠. 계곡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안 네. 그랬으면 계곡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끝이 났겠죠. 맞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형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했던 맞아. 거죠. 네. 만약에 우리 눈사람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그 사업에 올인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생계형 창업이 되면서 그럼요. 괴로웠던 거다라고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아까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그쵸.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 사실 작년에 업종별로 근로소득도 편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아, 그래요? 항공하고 여행 쪽에 그쵸.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맞다. 정말 안 많은 좋죠. 타격을 입었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IT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호황을 또 사실 그렇죠. 이뤄가지고 맞아요. 그 편차가 굉장히 이거 큰 걸로. 너무 심하죠. 예. 맞아. 그러니까 K자 예. 진짜 그렇게 진짜. 되는 거죠. 예. 너무 무서워. K자 이게 성장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예전 같진 않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는데 떠나고 아니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신 분이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가지 못하고 근데 지방 돌아다니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여행 관련한 최고 회사들이 그 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이제 사업자들을 많이 추가하더라고요. 그 회사들이 다른 일로. 정기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여행업을 이제 대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이런 걸 다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상품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 여행이죠. 네네. 그래서 미션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서 저기 해서 뭐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면 또 뭐 현금을 지급해주고 뭐 러닝맨처럼 예, 그런 상품들을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방의 이런 요 관광지들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여행사들이 다 여행사가 아닐 것이다. 텔레콤이 텔레콤을 떼는 것처럼 이제 SKT도 텔레콤을 떼고 다시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 하는 것처럼 여행사들도 이제 다 여행사를 떼고 새로운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을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 예, 이걸 봐야죠, 이제. 이것도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지출은 유지가 예. 거의 됐네요. 네, 쓰는 거는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줄일 게 없는 건가.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0.1에서 0.3% 이렇게 네. 해서 빠져. 저는 소비가 줄었거든요. 저는 줄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집안 가게 관련된 건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와이프분한테 전화 한번. 아니, 본인이 짠한 있을 짠. 때는 그럼 아마 이제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아. 대출금, 예, 아, 대출 맞아.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데 이제 고학년 이제 이제 6학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비 이제 교육비. 사실 아까 이제 그 코로나 이슈 동안에 그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전에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학교에 가서 보내는 시간하고 하면 그 정해진 교육비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것만 이제 맞아. 지출 나가고 그 외에 이제 저녁 시간에 학원을 다녔다 그러면 지금은 학교를 안 가니까 오전부터 뭔가 시간이 비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히려 교육이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 쪽으로 더 지출이 커진 거죠. 네. 교사분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그건 그거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또 부모님 그걸 앉아서 같이 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없으니까. 학년들 하기 아유 네. 부담스럽다. 서로가 뭐 근데 그 부모님도 그러고 싶지 않겠죠. 옆에서 그냥 보냈으면 신경을 안 쓸 일을 옆에서 있어야 되니까 아이가 잘하는지를. 그러니까 교사라는 역할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맞죠.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참.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원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든 중간에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하는 시기가 오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을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이제 그걸 유지가 되어 있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은 애들은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학습 능력이 낮아져서 점수가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편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선생님 눈빛 받으면서 그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하던 뭐 신용이라도 하는 애였다고 하면은 안 보이면은 관심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서로 아무래도 많이 관심 못 아이들이니까. 받으니까. 자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네. 앞에서 그래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화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체크가 안 되니까. 맞아. 그리고 인터랙션이 확실히 안 안 느껴지죠. 되니까. 자, 좀 냉정하긴 하지만 사실 소득을 구분을 나눈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월 1,0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상징적인 게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가 소득을 1,000만 원 정도 벌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평균 지출은 4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1,000만 원, 그놈의 1,000만 원. 진짜. 1,000만 원 되면 이제 연봉이 1억이 되니까 그죠? 맞아요. 이게 꿈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진짜죠. 월 1,000만 원. 참. 그러면서 자 어디 계신 줄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쪼개서 보면 평균이라는 어떤 그런 함정이 있으니까 그쵸. 또 상위 20%를 쪼개 보면 맞아요. 아마 여기에서도 또 1,000만 원의 20% 상위 20%는 맞아요. 얼마일지 대충 느낌 맞아요, 오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소득과 지출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축 여력이 없구나. 저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 네. 근데 상위는 보면 50% 이상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아.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이 나머지 50%를 금융소득이라든지 다른 재산소득에 또 투자를 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저축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참 여러모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 표 2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있어요. 소비 지출 네. 구성비. 예.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오락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 숙박 또 뭐 그 대신 돈을 많이 쓴 것들은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가사 서비스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물론 그동안 우리가 가사 서비스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생기긴 했죠. 네. 옛날에는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준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었고 너무 사치스러운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청소 플랫폼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 업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한 3시간 한번 와서 일해 주시는데 4-5만 원이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벌이 부부에게. 맞아. 그래서 이런 가사 서비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는 또 이 반려 시장에서 이 서비스도 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퇴근하고 왔을 때 집안이 깨끗한 거죠. 똥 오줌 다 치워주고 밥 한 번 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똥 다 갈아주고 진짜. 이게 근데 모래 다 그러려면 갈아주고. 퇴근 시간 바로 전에 가야겠는데요? 똥을 언제 쌀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 저녁 한 번 와야 되죠. 음. 그래서 퇴근해서 약간 누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똥 오줌 치우는 스트레스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힘들게 일하고 들어갔을 때 집이 똥밭이면 거의 애들한테 엄청 화가 나게 되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정용품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밖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해먹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그리고 들어요. 그런 기구들도 많이 샀겠죠. 네, 하물며 맞아요. 와플팬도 유행이 돼서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다는데 이제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 전 그거 봤어요. 1인 조그맣게 굽는 거랑 여기서 그 끓이는 거까지 해가지고 조그만한 스토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거 작게 된장찌개 하나 끓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실용적인 것들. 기존에는 그냥 단단하고 크고 뭐 주부를 위한 약간 이런 했다면 건데 이제는 되게 다 네. 기능이 있으면서도 맞아. 조그마하면서도 예쁜. 맞아요. 맞아. 예뻐야 돼. 맞아. 그래야 사진 찍어 올리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서 그냥 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만드는. 근데 그게 인플루언서라면 가능한 거죠. 그쵸. 그게 가능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정말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렸다.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마켓을 론칭을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누구라도 인플루언서는 계속 살아남는다.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그죠? 맞아요. 이제는 뭐 핸드폰 같은 거 다 우리가 유튜브 보고 그 사람한테 평 보고 그 관련해서 사고 그 사람 이름 되면 뭐 하나 더 주고 해서 사는 것처럼. 근데 블로그 마켓은 자기가 블로거가 파는 거는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는 자기 마켓을 만들어서 아니 자기 블로거에다 이제 블로그에서. 네,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밀어줄 거래요. 그러니까 몇 년 이제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업자를 내야 하고 정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걸 D2C라고 하는데 이제 D2C 시장이라고 해요. 회사가 중간 업체를 끼고 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그냥 나노 인플루언서한테 상품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진율도 훨씬 더 좋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리점들이 사라지고 플래그십 스토어만 남는다. D2C다.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면 이제 뭐 크게 막 그 홍대에다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주지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IT 리뷰어한테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영향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줬잖아요. 폴더블 폰도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자기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네이버가 인정을 해서
그거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까 했는데 네. 참 팟캐스트만 여기서 굳이 안 따라가준다 진짜. 이런 많은 변화 시작 중에서 팟캐스트도 사실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시장이 곧 오지 않을까. 곧 와요. 근데 그게 저는 스포티파이가 그게 촉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클럽하우스가 지금 뜨고 있더라고.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근데 클럽하우스에 비호감 가지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양분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다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서 이제 팔로워들을 해가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이고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강하죠. 아이폰 유저만 쓰고 뭐 그래서 맞아요. 깨봉님이 초대해줘서 들어가 봤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저히 모르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소비와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근데 너무 정말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스포티파이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스포티파이도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그래서 아니니까. 오디오 콘텐츠 시장도 네. 물론 또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된다고 되는 건 또 그래 아니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또 또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또. 이 운칠 기삼이 가장 맞아요. 작용이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볼 때 좀 하는 채널이 뭐 SNS 인플루언서 되기 이런 강의를 보면 사실 정말 그 인플루언서가 훌륭하게 많은데 이렇게 운이 많은 거를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렇죠. 그건 강의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엮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의 그거는 그냥 그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쵸,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잖아. 그게 아닌데.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는 방법까지는 알려주겠죠. 기본 알려주죠. 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채용하고 선택하고 취사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기도 이제 하고. 그 길을 아니라고 선택해서 그렇지 부인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미지랑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인플루언서이냐 아니냐에서 내가 난 놈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은 난 놈은 아니. 저희도 난 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플루언서 중에도 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불기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미 인플루언서인데. 네. 네. 어쨌든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어때요? 이거 오늘 보면서 네.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실제 통계니까 그리고 네. 저는 항상 소름 끼칠 때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 뭐 통계라든지 자료나 조사에서 그게 확실하게 확인될 때 참 그런 쾌감 같은 걸 느끼는데 우리 인생에서 월 1,000만 원이 주는 의미와 또 월 1,000만 원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겨서 맞아요. 축적하는 것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는 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소비는 비슷비슷하다. 맞아. 음. 근데 크게 차이 나지 그렇죠. 않는다. 다들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거 그냥 먹고 뭐 다 비슷비슷하게 핸드폰 다 쓰고 누구는 뭐 손전화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비하는 거는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누가 축적하고 있느냐. 맞아요. 이거의 맞아. 차이다. 이걸 느끼는 거죠. 소비를 하면서도 축적하고 있느냐. 소비를 하면서도 꽁꽁 이렇게 쌓아가고 있느냐. 음. 그래서 오늘의 50만 원이 10년 후 500만 원이 되는 그 돈이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 시스템을 또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많이 이것도 차이 나죠.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이 하위 20%를 보면서 네. 들어온 돈이 다 나갈 때 이 허탈감이란 그러니까요. 그러니 욜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소비를 줄이든 뭘 하든 소득을 늘리든 맞아요. 어떤 쌓아나가는 분명히 그중 안에서도 이제 이게 에버리지니까 이렇게 나왔지만은 누군가는 더 적게 쓰고 허리띠 그렇죠. 졸라매고 누군가는 빚을 내서 쓰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통계- 누군가는 그래도 소득을 더 늘리려고 또 요즘 하고 노력하고 있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작년에 이게 다른 데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위축된 게 그 비중으로 따지면 그 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유가 생긴 그
층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식 때문인가요? 이게 그럴 수도 기존에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던 분들 중에 네. 뭐 그 전에는 해외 여행을 나가서 지출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작년 한 그렇죠. 해는 아예 안 쓸 일이 맞아요. 없고 오히려 그 돈이 고스란히 네. 저축을 맞아요.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맞아요. 예, 생긴 거고. 그렇죠. 맞아. 그렇기 500에서 1000 그럼요. 정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분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비중이 적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게 큰 영향이 줄어든 것도 맞아요. 어쨌든 외부에서 나가서 쓴 돈이 국내에 고스란히 쌓여 있고 네. 그거를 다시 투자로 해서 더 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그쵸, 너무 더 힘들어진 네. 거죠. 그렇죠. 깊이가 예전과는 그렇죠. 너무 또 달라진 네.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최근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빚내서 여행 갔대요. 근데 지금은 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맞아. 그냥 예전에는 안 갚았을 그 빚을 계속 돌려막기 했던 것을 지금 조금씩 갚아나가고 그렇죠. 다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깨달은 그렇죠. 거지. 왜냐면 나가놀 때 사실 나가놀 때 우리가 많이 생각 안 맞아. 하잖아요. 맞아. 집에 들어와서 좀 시간이 있어야 집 정리도 하고 어. 저도 집 정리를 올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근데 약간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 친구 만난 거에 현혹된다거나 누가 어디 간다는 것에 현혹돼서 머리를 막 썼다면 맞아. 지금은 좀 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차분히 생각하는 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묘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들이 진짜 너무 많죠. 아까 그렇죠.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돈 벌었던 사장님들 중에서도 코로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소비 수준을 또 확인해 보기도 하고 맞아요. 빚내서 여행 가고 다 카드를 긁어가지고 해외여행 갔던 것들을 좀 제자리에 두면서 진짜 이 다시 한번 우리 가게 동향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로 통해서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생각해 주셔도 듣고 댓글은 당연히 이제 지출하는 거 많이 쓰면 많이 써서 못 달고 적게 쓰면 적게 썼다고 못 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달아주셨기 때문에 뜸부기님이 네, 이 맞아요. 보고서까지 찾게 된 맞습니다. 거니까 네, 좋은 맞아요. 보고서까지 보게 됐네요.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다들 마지막 끝나기 전에 어디서 줄이셨는지 줄였다면은 그게 궁금해요. 특히 이제 안 줄이셨던 부객님도 계시지만 많이 줄였다고 했던 파인님도 계시니까 어디서 줄이셨어요? 저는 예쁜 쓰레기를 이제 아. 거의 안 사게 됐고 두 분 비슷하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 사는 것도 좀 관심이 없어졌고 그냥 안 그냥 나가서 골고루 제 개인적으로 쓸데없이 사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먹는 거를 많이 쓰고 네 그런 걸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건강식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까 본인은 잘 안 쓰신다고? 그래도 개인 용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용돈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부기님이 처음에 그 얘기해 주셔서 그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진짜 어쨌든. 사상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냈던 사장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작년 말부터 이제 외부 컨설팅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 비용이 뭐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 회사. 약간 이제 이런 컨설팅?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어. 지금 굉장히 큰 한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실감이 났고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효율화 재고 뭐 체질 개선. 내지는 뭐 요즘에 이제 코스트 조절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나가거나 무의미하게 썼던 거를 이제 추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줄이고 뭐 목표 금액까지 딱 정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느낌에서는 굉장히 그게 압박이 사실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그거를 했을 때 기존에 조금은 더 프리하게 썼었던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해지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지향점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회사도 이런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했나? 했는데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피곤해지는 거지. 돈 신경 안 쓰고 썼던 그렇지.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 과제 예산에 맞게 어. 매달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어. 그 예산에 맞게 써야지만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가는 거야. 와. 그럼 우리는 씨앗 같은 거 주문할 때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그냥 필요하면 다 시켰어요. 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얼마 썼지 이번 달에? 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와. 약간 엄마 카드를 그냥 긁었던 사람이 어. 이제 용돈 받아 써야 되는. 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돼가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그래서 기업도 그런다. 좋은 어. 회사인 거죠. 그걸 통한 그쵸. 그걸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거지.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안 하는 회사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쵸. 거고. 이게 진짜 그래서 큰 회사나 대기업이나 작은 작은 회사나 예 이렇게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자영업자나 사실은 진리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아마존에 대한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아마존은 그래서 프리런치도 없대요. 예. 뭐가 없다고요? 프리런치? 그러니까 점심도 뭐 공짜로 아! 먹여주고 뭐 이런 그게 것- 없다고? 그것마저 없대요 아마존은. 그럼 복지가 줄어든 거잖아. 그런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사님이 왔다고 해서 뭐 아. 대접해주고 아예 그런 것도 없대요. 어. 정말 복도에 불도 끄고 어. 이 정도래요. 와. 아마존이 진짜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서 칼 같고 대신 투자해야 될 때는 제대로 아, 투자하고. 예, 그게 참 그것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막 그냥 쓰고 탕비실에 막 엄청나게 하는 것들 비용 지출 이게 조그만 가게도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구나.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출을 좀 줄여보고 네. 화이팅해서 더 많이 모으는 네. 그런 네, 한 네. 해가 되면 우린 더 잘 되겠죠. 네. 네, 단파트 한번 돌아보는 화이팅! 네, 아, 달이 됐으면 우리는 좋겠네요. 진짜 쓰는 게 없어요. 근데 맞아. 아 지금 음료도 못 지키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반타는 거 봤어요? 이 사업은 정말 정말 최소한의 사업이요. 스크루지 사업. 뭘 주니스가 없어. 정말 스크루지 사업입니다. 여기 도대체 반을 제가 뛰어다니고 정말 다니면서 이런 스크루지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 한다 맞아요.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잘 버텨야죠. 네. 네. 자, 자 그러면 마무리. 마무리 한번 그냥 마무리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에피소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아니 그 소감 안 물어봤네. 네. 아까 마지막에 뭐,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거네. 네네. 그 이제 또 단편 또 이렇게 또 할 땐 또 하고 아. 오늘 요걸 할까요? 아니 한 편은 더 해야 우리가 2주 다음 주에 또 속초 가시려면은 돈을 2개는 해야죠. 아, 금방 할게요. 이번에는 그거 아니, 마진 얘기 에어컨 얘기 에어컨 얘기 에어컨